마켓 키워드 시간입니다. 김종교 전문위원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키워드인가요? 네, 오늘은 미국 소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우리 입장에서 네. 미국 소비가 좋아지는 것이 가장 긍정적인 그림이거든요. 네. 그래서 최근 발표된 지표 그리고 여러 가지 소비 주변 여건들을 살펴보면서 미국 소비가 향후 어떤 방향을 보일지 점검해 보고요. 네. 이에 따른 투자 전략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의 소비를 짚어본다고 하면은 실제로 미국에서 소비가 증가하는 추세인지 이것도 짚어봐야 될 것 같고 또 앞으로 소비를 하겠다는 의향이 증가하고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관련 지표 짚어주시죠. 네, 전반적인 소비 상황은 좀 개선되고 있습니다. 다만 속도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부족하다라는 시각이 많은데요. 네. 가장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은 미래 소비에 대한 가능성, 즉 소비 심리를 보실 필요가 있겠는데 미시간대 소비자 신뢰지수를 1985년을 100으로 해서 지금 살펴보게 되면 꾸준하게 개선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다만 속도가 굉장히 완만하죠. 이 경제에 그 충격을 받았을 때 급격하게 내려왔지만 회복 속도는 생각보다 굉장히 완만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어쨌든 방향은 위쪽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살펴봐야 될 것은 미국의 월별 소매 판매인데요. 2개월 연속으로 증가하는 모습이었고 살펴보시면 자동차와 에너지를 제외하고도 증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냐? 결국은 그동안 이연됐던 소비, 1, 2월 달에 하지 못했던 소비를 이제 뒤늦게 와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약간 평가절하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소매 판매 쪽에서 여러 가지 분야, 지금 핵심 소매 판매도 증가하고 있고 자동차와 에너지를 끼워 넣은 부분도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단은 긍정적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4월, 5월에는 또 속도가 약간 둔화될 가능성 정도는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경기를 바라보는 여러 가지 지수가 있습니다만 미국의 경기 선행 지수도 돌아서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ADS 경기 지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도 기준선을 중심으로 해서 날씨가 추웠을 때 조금 악화된 모습을 보이더니 이제 다시 기준선 위로 올라서면서 미국의 경기가 약간 돌아서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도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전체적인 미국의 소비 지표들은 최근의 지표 흐름만 보면 느린 속도지만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는 거죠. 네, 소비 상황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들을 살펴보자니 개선은 되고 있지만 그 속도가 완만하다라고 말씀 주셨네요. 그렇다면 앞으로 소비를 좌우할 만한 변수들도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변수들이 있을까요? 먼저 정책 변수가 있겠죠. 그동안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금리를 조금 빨리 올리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었는데요. 베이직 발표와 그 연준 의장의 발언을 통해서 이것은 어느 정도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최소한 올해는 아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시각이 확인된 것 같고요. 현재 나오고 있는 경제 지표가 약간 엇갈리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회복되고 있다는 것 때문에 테이퍼링과 관련돼서는 기존의 시각, 올해 내로 다 이제 없앤다라는 것이 아마 유지되지 않을까. 그러면 정책과 관련돼서는 이제 불확실성 자체는 없어진 거죠. 금리 인상은 내년으로 연장된 것이고요. 또 테이퍼링 자체도 줄어들긴 하지만 올해 내 예상됐던 대로 11월 달까지 보시는 그림처럼 좀 꾸준하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정책과 관련돼서는 큰 변동성이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뭐 경제 회복 속도라든지 물가라든지 네. 이런 변수들에 의해서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어쨌든 기존의 정책과 관련된 불확실성은 현재 연준 의장의 발언으로 제거되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은 이 신용적인 측면에서 개인들의 이 신용이 굉장히 GDP 대비해서 100% 가까울 만큼 극에 달하는 모습이었는데 결국은 부채 조정을 통해서 이것이 많이 디레버리징 되었고요. 대신 기업들이 이제 현재 부채를 늘려가는 과정에서 향후 투자 수요가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져가고 있는 거고 그 다음 시티그룹의 금융위험 지수를 보시면 이것도 거의 저점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용위험은 분명히 과거 대비해서 낮아지고 있다는 것은 향후 소비의 긍정적인 방향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두 가지 정도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미국의 MBS, 즉 주택저당 채권의 금리가 전반적으로 올라감으로써 이 부분이 이제 향후 주택시장의 탄력을 둔화시키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나타나고 있고요. 최근에 보시면 미국 모기지에서 리파이낸싱과 구매지수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리파이낸싱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모기지를 금리를 낮춰가는 과정을 리파이낸싱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구매지수는 새롭게 사는 것을 이제 구매지수라고 하는데 보시면 이 구매지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쪽에서는 워낙 원래 빚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리파이낸싱을 통해서 금리를 낮추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리파이낸싱은 최근에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고 구매 지수 자체는 올라가고 있지만 아주 탄력적으로 의미 있게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미국 주택 지표의 둔화와 함께 전체적으로 주택 시장의 탄력 둔화가 미국 소비 증가의 한 축이었는데 이것이 좀 둔화될 가능성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고민되고 있는 것은 아직까지 물가 지표에서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지 않지만 꾸준하게 여러 가지 물가 지표를 자극할 만한 요인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CRB 지수가 최근에 끊임없이 오르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이 향후 미국 소비의 가처분 소득을 조금 갉아먹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수입 물가 쪽에서는 달러가 테이퍼링의 지속성에도 불구하고 계속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데다가 최근에 유로나 특히 그 영국의 파운드 같은 경우에는 정책 변화 가능성 언급되면서 최고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담감에 의해서 달러 약세에 따른 수입 물가의 상승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변수들로 인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미국 소비는 회복되겠지만 여전히 제한 요소도 많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미국 소비가 회복되겠지만 제한 요소가 많다는 말씀 주셨네요. 미국 소비의 긍정적인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 정책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있고 신용 위험도가 낮아지고 있다. 하지만 그 외 달러 수준이나 또 이자 부담에 대해서는 소비에 어느 정도 위축되는 요소가 될 것 같은데 앞으로의 그럼 소비 흐름 어떨지 또 국내에서는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짚어주시죠. 네, 미국의 소비 회복 속도가 완만한 데다가 최근에 미국의 이제 소비 성향을 보시면 미국 내수 기업을 선호하는 그런 강도가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달러 넘쳐나고 주택 시장이나 주식 시장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었을 때는 뭐 해외 제품이건 뭐든 상관없이 과소비를 하는 그 상황을 보여주었다면 최근 들어서는 내수 기업에 대한 선호도 증가, 지역 기업에 대한 선호도 증가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좀 제시되고 있는 게 미국 기업들이 돈이 많으니까 투자 많이 늘릴 거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는데 한 가지 함정이 있죠. 미국 기업들이 미국에 돈을 안 쌓아두고 있습니다. 해외 법인에다 돈을 쌓아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미국 투자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아직까지 해결될 만한 과제가 있다는 측면에서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여러 번 언급드렸다시피 또 뻔한 종목이 되겠지만 우리가 미국 소비 증가에 기여할 수 있는 종목은 역시 경쟁력 있는 부품과 완제품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종목군들은 또 뻔한 종목이죠. 네. LG 디스플레이, LG노텍, 그다음에 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이런 종목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종목군들의 수익률이 과연 얼마만큼 높아질 거냐 이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될 텐데요.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 시장의 성장률 자체, 시장 수익률 자체도 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이들 종목이 핵심이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완제품 쪽에서는 삼성전자나 현대기아차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 네. 그나마 이들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다른 대형 기업들과 경쟁을 하면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경쟁력을 지금까지 보여왔거든요. 그러니까 수익률도 뻔하고 종목도 뻔하지만 이들 종목을 제외하고 다른 종목군들을 미국 소비의 개선에 너무 이제 기대감을 높이는 것은 아직까지 좀 이르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게다가 우리들이 생각하기로 글로벌적으로 완제품보다 앞으로의 경쟁력은 부품 쪽에서 더 나타날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리던데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보시나요? 네, 뭐 여러 번 언급드렸지만 전 자동차보다 지금 자동차 부품이 더 우위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어저께도 이제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오픈소스 하드웨어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네. 하드웨어 경쟁력은 날이 갈수록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이제 점점 세분화되고 있고 3D 그 프린터 같은 것들을 통해서 점점 이제 모듈화된 상품보다는 개인화된 상품들이 이 수요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완제품보다는 의미 있는 소재나 부품을 만들어내는 기업들의 중요성이 앞으로도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도 GE처럼 GE 사업부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업부의 수익을 벌어들이는 일종의 그 지주회사 같은 형태로 바뀌어버렸는데 저는 장기적으로 보면 삼성전자도 좀 그런 형태로 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의미 있는 자회사들을 많이 거느리는 그런 지주회사 형태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기업들은 좀 그런 측면에서 봐야 될 것 같고 저는 여전히 이 경쟁력 있는 부품,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부품이 우리 시장에서 가장 강점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미국의 소비가 개선되면서 하지만 또 속도는 완만합니다. 이런 트렌드에 맞춰서 국내 전략까지 세워주셨는데요. 경쟁력 있는 부품, 완제품 업체까지 소개해 주시면서 아무래도 부품 쪽이 좀 더 긍정적이지 않나 의견 주셨습니다. 마켓 키워드 김종효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